KBS 문제는 KBS 자체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 이른바 공영방송과도 비교해 볼 대목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해외 공영방송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BBC나 일본의 NHK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재원은 대체로 수신료로 합니다. 방송의 제작과 편성과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과 방송은 매우 공적 프로그램,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작을 하고 편성을 하고 방송을 하죠.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한꺼번에 저는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봐요. KBS는 오랫동안 광고를 했어요. ETV 광고. 1TV도 광고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안 했는데요. 그러면 수신료로 광고료를 받고 수신료를 받는 건 이건 뭔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수신료만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광고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거기까지 진전시키지 마시고요. 그런 게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방송 환경이 워낙에 이제 거의 정글 같은 그런 생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지상파가 5년 안에 아마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도 뭐 1년에 1,000억씩 적자를 보니까 5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죠. 뭔가 이거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전히 지상파란 방송사는 무슨 기능과 역할을 하냐면 프로그램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상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전송 수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인터넷이 없을 때는 다 지붕에다 안테나를 달아서 시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상파가 거의 절대적 어떤 장치였죠. 근데 지금 케이블이 생기고 위성이 생기고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하니까 이른바 지상파를 통해서 말 그대로 지상파를 통해서 TV를 수신하는 인구는 시청 인구는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상파를 규제하고 그런 어떤 범주에 넣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상파들이 하는 역할이 이른바 프로그램 생산 기지라서 그래요. 그 프로그램이 우리 한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상파를 다 죽여버리면 그 한류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그러면 결국 그건 우리 방송 산업뿐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저는 준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면 그건 그냥 국민들, 시청자들에게도 마이너스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시청률을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여기에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위의 중개소에 가서 그 중개소에 제대로 중개소가 작동되는지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자동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의무 재존성을 통해서 다 그냥 케이블이나 IPTV로 전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인력들,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1인 미디어라 그러고 혼자서 다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상파는 거대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근데 그것도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게 그 인력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연 감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을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데만 뽑는 방법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8년에 총선이 여소야대로 결론이 났잖아요. 네. 민정당과 그다음에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그때 사실 민정당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맞춰서 배분하고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안배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곡절을 겪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91년 3당 합당이 일어나잖아요. 3당 합당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는 4당의 일종의 정립 상황이었는데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3당 합당이 거대 여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사실상 다 권한을 다 행사를 했어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장치 중간에 장치를 두지만 KBS 사장은 대통령 임명하는 겁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최대한 그 과거에는 외부 인사들을 그냥 내려보냈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그 조직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내려보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구성원들 중에서 될 수 있으면은 기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단계인데 저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 암흑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50 시절에 이른바 땡전 뉴스라는 걸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방송 종사자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노조도 만들고 해서 그것이 87년 이후에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결실을 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 방송됐었죠. 그러던 것이 사실은 많은 그 방송 종사자들 이제 방송이 어느 정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그게 다 뒤집어졌어요. 다시 다 뒤집어지고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방송 종사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권력에 저항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낸 법입니다. 민주당이 그 시절에 이렇게 방송을 장악해 갖고 해야 되겠냐? 방송을 완전히 무슨 정권의 하수인을 만들어 갖고 되겠냐 해서 야당 시절에 저희들이 낸 법인데 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이제 과거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우리는 언론을 장악하려 하지 않는다. 언론도 개혁해라 하는 그런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야당의 눈으로 보면은 과거가 훨씬 편했는데 여당할 때. 근데 지금은 엄청 저 KBS가 우리를 못 살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KBS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지난 9년에 비하면 정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끝이 없는 공방입니다. 끝이 없는. 그러니까 그 지난 9년에 KBS나 MBC가 완전히 정권에 예속된 장악된 그런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어쨌든 피해보자고 저희들이 법안을 발의했더니 그때 당시 여당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게 다소 좀 불편해졌다. 그때와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방송이 정권과 권력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 법들을 보다 더 시대에 맞게 지금 방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을 좀 개정을 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뿌리 뽑는 것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언론의 자유를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거나 증오거나 혐오거든요. 그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과정에서도 그런 거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 코로나 걸린 환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다든지, 그거를 과연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범죄에 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그거는 범죄지 언론의 자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이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이것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제죠. 저한테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제약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헌법 24조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거기에 있거든. 근데 24조 1항이 그거고, 2항은 뭐냐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거를 또 얘기를 했어요.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거,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 허위 조작 정보의 거의 대부분 두 번째에 들어간다고. 타인의 자유를 해치거나, 근데 그게 혐오, 증오, 폭력,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건 아까 그런 경우죠. 그건 심대하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장치가 없어요. 법적 장치가.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이번 국회에서는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